가장시대 고구려, 장수왕때, 그리고 여기 이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때는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시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 시대에 와서 굉장히 커요.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최고된 것, 가장 큰 것, 그리고 본인들이 말했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무덤이 얼마나 독특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무덤을 보통 전방호흡이라고 해요. 전방은 뭐냐? 앞쪽이 이렇게 네모났잖아요. 방무덤. 언덕이 평평하죠. 만든 거지만 양식화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기 평평한 겁니다. 무덤 앞에 상석처럼. 뒤에는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방호흡분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지만 꼭 이렇지는 않아요. 반대로 후방 전원분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원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방분도 있어요. 네모난 것도 있고 방분 중에서도 일종의 내귀통이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내귀, 사이형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해서 15만에서 2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제가 할 때는 보통 15만 개 그랬는데 지금 20만 개까지 되더라고요. 인분. 네, 아니 고분들이. 고분. 그런데 이런 거대한 전방호분들은 약 2,500에서 3,00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시대의 특성을 가장 나타내는 거죠. 가장 문화가 뛰어난 거죠. 경제력이나 군사력 정신을 떠나가지고 가장 문화가 뛰어나니까 무리해서라도 혹시나 이런 무덤을 만들 수가 있죠. 전방호원본이지만 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층으로. 모양 특이하죠? 더 놀라운 거는 안에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비었잖아요. 여기도 비었잖아요. 이게 여기는 물이 흘러. 원래 여기는 전부 다 담장에 구실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물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보한다. 이건 기능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했겠어요?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 관점에서 보니까 아, 물과 연관된 것이다.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거대한 여기서만 요게 500m 전체까지 하면 800m래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 해자가 얼마나 많은 물이 담겼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 고분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건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을 그냥 담아놨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뭡니까? 여기 유명한 평야지대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벼농사 때문에 돈이 생긴 거죠. 부자가 된 거죠. 이 물은 농사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농사용으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죠. 전방원본의 형태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까?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주된 거고 터가 좋으니까 주변에 다른 고분구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우리말로 보면 딸린 무덤, 한자로 배촌 그래서 큰 무덤이 있게 되면 작은 무덤들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묻힌 피장자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부하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큰 고분 중에는 있는 거죠. 인동문과 배청의 고분 모형도라고 해서 보면은 이게 250년 뒤에 이런 건데 네. 5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5세기 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개토 대왕이 410년도에 그 양반이 돌아가세요. 12년도에 그리고 414년도에 장수왕이 비를 세우는 거죠. 5세기 초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말기 장수왕 전반기에 해당하는 게 묻어진 거죠. 그러면은 광개토 대왕릉은 직경이 66m 정도가 돼요. 새로 약간 차이가 있죠. 66m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런데 광개토 태양릉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흙무덤이 아니에요. 돌무덤이고 돌무덤 중에서도 피라밋이에요. 장군청과 똑같은 피라밋인데 현재 유일하게 남은 거는 장군청이고 나머지 12개, 그러니까 총 합해 12개죠. 좀 플러스 하나 중국이 새로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피라밋이라고 보면 되는데 광개토 태양릉이 직경 60m가 넘는 66m에 달하는 거대한 피라밋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랑 그거는 또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안에는 전부 다 자갈돌을 쌓고 겉에는 장군청처럼 화강암을 다듬어가지고 피라밋을 만든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동력은 저는 엄청났다고 봐요. 이렇다면은 그 당시 때 고구려, 장수왕때 그리고 여기 이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때는 전반적으로 아 경제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시대구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루에 보통 2,000명씩 연 680만 7천 명이 동원돼서 15년 8개월 동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현장 갈 수는 없죠. 멀리서 바라보는 건데 산이에요, 산.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있는 모지 고분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인덕천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인데요. 일본에서는 가장 큰 고분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무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그 규모와 크기가 있는데요. 길이가 무덤부만 하더라도 전장이 500m가 주변 그 옆에까지 삼중호까지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거의 80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큰 것만이 아니라 고대 장치성을 가미해서 이렇게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원과 사다리꼴 구조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죠. 이건 미학적 관점도 고려하고요. 그 단단대에는 바로 한의화라는 특별한 장식물을 세워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을 가진 큰 도랑이 있습니다. 이걸 일본에서 모두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것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성역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을 방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 가두어뒀던 많은 다량의 물들은 농경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카이 지역은 농경이 활달한 평야지대입니다.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저수지 기능도 같이 겸할 수 있게 이렇게 물을 가둬뒀는데요. 여기는 3중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견고한 겁니다. 그만큼 일본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형적인 일본 정원의 미학을 보이는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선으로 되어 있는데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일본의 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식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저 전체가 무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무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무덤을 쌓을 수 있는 공력, 즉 노동력의 동원인 것이죠. 한 국가의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노동력을 기울여서 10몇 년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서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당연히 뛰어나 있지만 되는 거죠. 무덤을 쌓는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례가 있고요, 경사가 있고 그다음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판축도 있고 성토도 있고 삭토도 있는데 그래서 당시 고대 발달된 토목공학 기술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